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왕에 먹을 것 같으면은 효과를 많이 내는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력한 이렇게 항암 음식 제1번은 마늘이죠, 마늘. 그 타임즈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마늘 속에 보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알리신은 항산화제이면서도 면역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고, 또 마늘 속에는 비타민 B1, 프루살티아민이라는 지용성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서, 사실 우리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이면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늘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이런 강력한 해독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이 아주 중요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되겠고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브로콜리는 가능한 한 화산토가 있는 지방에서 재배한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에는 셀레늄이라든지 설포라판이라든지 다양한 항암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도 보면은 세계 10대 항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르세치라는 성분도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도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다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내가 내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항암 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리 방법, 이 어떤 재료를 쓰느냐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거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효한 영양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날 것으로 먹었을 때 좋은 거, 그 다음에 익혀서 먹었을 때 좋은 거,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냥 먹는 거하고 으깨서 먹는 거하고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한번 가지고 보자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먹었던 게 뭐냐면, 우리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마늘 먹을 때 통마늘 먹지 않잖아요. 편마늘 잘게 썰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마늘을 으깨지요. 으깨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리신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야 알리신이 만들어져요.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고, 또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리나제가 이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요. 근데 이 알리나제가 이 바꾸는 작용을 하려면 공기 중에 노출이 돼야 돼요. 공기 중하고 해야 이게 활성화가 돼서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통으로 먹어버리면 공기하고 노출될 틈이 없잖아요. 알린 상태로 그대로 끝나버려요. 효과가 안 나죠. 그래서 으깨주는 거나 잘라줬을 때 공기하고 노출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는 그냥 편마늘을 모르고 거기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A는 생으로 먹을 때는 이 비타민 A가 충분하지 못해요. 익혀줬을 때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익히면은 유효 성분들이 또 많이 파괴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리고 또 비트 같은 경우는 익힌 경우하고 생으로 먹는 경우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의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비타민 C라든지 그 다음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영양소 부분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유효 성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이제 항암 음식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먹을 것 같으면은 효과를 많이 내는 음식을 먹는 게 좋잖아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직장에서 가볍게 그 안에서 뭐 스쿼트 같은 거 운동해도 되고, 또 복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또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운동을 틈을 내서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 하면은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걷기 좋은 곳을 걸어야 되고 이것만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뭔가 갖춰진 데서 많이 운동을 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운동이에요. 되게 운동을 안 한 분들이, 야,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핑계라고.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틈을 낼 수는 있다. 그래서 운동을 좀 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취미생활, 사실 취미생활을 좀 하는 게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맑아지고 좋거든요. 우리 사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월요병 같은 게 있잖아요. 월요일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낮에는 직장에서 힘들지만 저녁에는 뭔가 내가 즐거운 뭘 할 수 있다, 취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활력소가 돼서 스트레스로 줄어들고, 또 우리가 기력제어라든지 뭐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40대 이런 분들이 생활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을 조금 더 규칙적인 패턴으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뭔가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때 혼자 명상 같은 걸 좀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명상은 집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이런 데 보면 명상을 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음악 같은 경우도 힐링 음악들 많잖아요. 아니면 우리 백색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수면이거든요. 수면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잖아요. 그럼 내가 잠을 잘 자면은 낮에 스트레스가 적죠. 그리고 또 수면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이런 수면 때 우리 면역이 올라오거든요. 암도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자면 암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가 우리 40대, 50대는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를 않으면 바빠서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 몸속에서 암이 무럭무럭 커가죠. 그 부분을 크지 않도록 해주려면 이런 부분들을 하면 내 생활도 즐겁고 암도 크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도 얻을 수가 있고